393쪽에 지번의 부여 기준에서 각종 토지 이동의 지번 부여 방법. 먼저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했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항상 제가 이러한 그림을 그리죠. 여기는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인데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5의 1번, 6번, 7번, 7의 1번 이렇게 9필지로 구성된 지번 부여 지역인데요.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지번을 부여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지번은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연속성. 그러니까 1번 다음에는 2번이 나와야 되고 2번 다음에는 3번이 나와야 돼요. 3번 다음에 10번이 나오면 연속성이 깨집니다. 연속성이 깨지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번은 순차적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번은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9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번은 본번으로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할 때 연속성이 유지돼야 되니까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은 7의 1번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8번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연속성이 깨지니까. 그럼 연속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접토지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연속성이 유지되니까. 그러면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연속성이 유지가 되니까 인접토지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해야 됩니다. 근데 5의 1번으로 부여하게 되면 겹쳐버려요. 그래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되니까 5의 2번을 부여해야 됩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인접토지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은 연속성 유지 위해서 인접토지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다시요. 인접토지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거 절대로 말로는 못 외워요.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걸 말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9번을 차례대로 붙여서 부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접토지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면 7의 2번이 돼요. 연속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번을 부여해도 연속성이 유지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부여해도 연속성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 둘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해야 되니까 이걸 부여해서 안 되고 8번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그럼 8번으로 부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지번에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한 겁니다. 다시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한 겁니다. 두 번째,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즉 여러 필지를. 그러면 원칙에 의한다면 인접토지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죠. 그럼 여기가 6의 1, 6의 2, 6의 3, 6의 4 이렇게 쭉 부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면 9번이 너무 많이 나와요. 9번은 가능하면 피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인접토지 본번에 9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이렇게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게 됩니다. 다시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토지. 그러면 여기는 다 바다고 여기가 섬이고 여기는 육지인데 인접토지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때도 어쩔 수 없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정리하죠. 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게 되는데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원칙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9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는 겁니다. 세 가지 경우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멀리 떨어진 경우, 여러 필지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할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이 나오는데,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분할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101번. 지금 이 토지를 두 필지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100의 1번지를 두 필지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필지가 두 필지로 나눠졌는데 처음에는 지번에 하나만 있었죠. 그러면 이 종전의 지번을 이 두 필지 중에 한 데다가 부여를 합니다. 100의 1번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서기번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까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요.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글 쓰는 방법이 왼쪽부터 첫 단어를 쓰면서 오른쪽으로 쓰죠. 첫째 줄 다 쓰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부여하는 게 북서기번의 방식이에요. 한 필지는 여기다부터 부여해야 됩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100의 2번을 부여하면 겹쳐요. 3번을 부여해도 겹칩니다.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4번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말로 해야 되는데,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겹치지를 않습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세 필지로 쪼개 보겠습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겹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가 100에 오니까 100에 6번. 이 토지를 두 필지로 쪼개 보겠습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겹치지를 않아요. 이 토지를 두 필지로 쪼개 보겠습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이게 분할의 지번 부여 방법이에요. 다시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건축물이. 그러면 이 건축물의 대지 지번은 분할 전과 분할 후가 달라집니다. 분할 전에는 얼마죠? 100의 1번지. 분할 후에는요, 100의 4번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다 바꿔줘야 돼요. 문제는 공문서는 공무원들이 바꿔줄 겁니다. 사문서는 계약서 같은 거 보통 귀찮아서 안 바꿔요. 그러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분할 전과 분할 후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즉 분할 전에는 얼마? 100의 1. 분할 후에도 100의 1. 이렇게 돼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기능의 혼란이 방지가 돼요. 그럼 이렇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100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여기는 100의 8번이 될 겁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이쪽에는 100의 7번이 될 거예요.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100의 5, 여기가 100의 6 이렇게 부여를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정리하죠. 분할의 경우에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거 말로는 절대 못 외워요. 그림을 통해서 자꾸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불러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번이 100번, 101번, 102번, 103번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필지일 때는 지번이 4개겠지만 한 필지로 바뀌었다면 지번이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는 어디서 부여오느냐면 합병 대상 토지의 지번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이때 선택하는 방법은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100에 100번, 그 다음에 100에 1번, 여기는 101에 6번, 그 다음에 여기는 102번, 여기는 103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4개의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뭐죠? 가장 선순위 지번은 이거죠. 맞아요. 본번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하지만 가능하면 본번을 선택해야 되니까 본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본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지번은 뭐죠? 102번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100에 9번, 그 다음에 101에 6번, 102에 3번, 그 다음에 103에 5번. 이 중에서 전부 다 부번이 존재하죠. 이때는 기준이 본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뭘 부여해야 될까요? 100에 9번을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병의 경우 지번 부여 방법은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함이 원칙이고 그 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 있다고 한다면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건축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있을 때는 합병의 지번은 뭘로 부여할까요? 여기는 몇 번이 부여될까요? 100번입니다. 여기는요 102번이에요. 여기는 100에 9번입니다. 이렇게 부여가 돼야 돼요. 분할과의 차이점이 뭐죠? 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합니다. 하지만 합병의 경우에는 우선해서 부여하지는 않아요. 합병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때는 건축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달라는 신청이 있다면 그때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신청이 있을 때. 그럼 신청이 있다면 101번, 신청이 있다면 101에 6번, 신청이 있다면 101에 6번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분할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게 자꾸 비교되면서 출제가 됩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청. 분할의 경우는 신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볼 건데요. 지적 확정 측량 이 지역은 난개발이 된 토지입니다. 난개발이. 그래서 토지 모양들이 중구난방이에요. 이렇게 토지의 모양이 중구난방이 됐는데요. 이때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뀝니다. 깔끔하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번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일단 소재지는 안 바뀌어요. 행정구역이니까. 지번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왜냐면 토지의 개수가 달라졌습니다. 토지의 개수가. 그렇죠. 그 다음에 지번, 지목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으니까 지목이 바뀌는 토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경계가 달라졌으니까 면적도 바뀔 겁니다. 필지의 면적이. 그렇죠? 경계도 바뀌었죠? 그리고 좌표값도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에 관한 정보 지적이 새롭게 확정이 돼야 되겠죠. 토지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확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때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 불렀죠?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부르다라는 겁니다. 이때 토지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지번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때 지번 부여 방법을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불러요. 이때 지번이 달라지는데 이때 지번의 부여 방법이 뭐라고요?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모양들이 중구난방입니다. 이렇게 토지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토지들이 존재하고요. 이 토지는 지번이 100번지, 100의 1번지, 100의 2번지, 100의 3번지, 100의 4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쪽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으니까 이쪽 토지들은 뭘 해야 될까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해야 될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으니까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토지의 모양이 바뀝니다. 토지의 모양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바둑판 모양으로 바뀝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으니까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으니까 토지의 모양들이 바뀔 겁니다. 깔끔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럼 토지의 모양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네,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모양이 안 바뀌었으니까 지번도 안 바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지번이 뭘까요? 100의 3. 여기는요, 100의 4. 여기는 114. 여기는 101. 여기는 111. 여기는 112. 맞아요. 그렇죠. 여기는 경계가 이렇게 그어져 있으니까 이쪽은 100의 3, 101, 11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이때의 지번 부여 방법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번은 어떤 걸 부여해야 되냐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들이 있죠. 이 지번 중에서 일정한 지번을 선택해서 이쪽에 부여하는 겁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일정한 지번을 선택해서 이쪽에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의 지번들은 뭐가 있습니까?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여기도 이쪽도 100의 3번이죠. 맞아요. 100의 3번. 그 다음에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111번. 요 지번 중에서 일정한 지번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이거예요. 본번.
본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부번이 나오게 되면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본번. 그러면 부번으로 구성된 집어는 어떻게 할까요? 제거를 해야 됩니다. 본번만으로 부여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거는 제외되겠죠? 제외돼야 될 겁니다. 제외돼야 될 거예요. 본번만으로 선택해야 되니까. 되셨나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여기 경계에 걸친 집어는 여기서 사용하고 있죠. 경계에 걸친 집어는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여하게 되면 겹치게 돼요. 맞아요. 따라서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은 경계에 걸친 집어는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경계에 걸친 집어는 뭐가 있죠? 103은 이미 제거가 됐고 101도 제거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111번 제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몇 개가 남아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가 남아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 10개를 한번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10개를 부여해보면 여기는 100번, 그 다음에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이렇게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여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본번과 부번은 부번이란 말 자체가 붙일 붙자를 써요. 본번에 붙은 집원이 부번입니다. 본번에 붙은 집원. 따라서 부번은 본번으로 구성된 토지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100의 3번, 100의 4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본번인 100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토지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번과 부번은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근데 이거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죠.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미 부여가 된 거니까. 뭘 제외를 시켜야 될까요? 100번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걸 제외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걸 제외시키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 안에 있는 집원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 안에 있는 집원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집원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집원. 요거는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요.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 안에 있는 집원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집원들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번이 제거되니까 여기다가 다시 부여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부여할까요? 여기는 102번, 여기는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이렇게 집어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게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의 원칙적인 집원 부여 방법입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리고 여기서 선택받지 못한 집원들이 있죠. 제외가 되고 선택받지 못한 집원들은 결번 처리를 합니다. 결번 처리란 말은 결번 대장에 등록해서 영구 보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은 빠질 결자예요. 결석한다 그 결자입니다. 번은 집원이고 그래서 지적공부에서 빠진 번호를 결번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번 처리는 이 결번들을 결번 대장이라는 장부에 등록한 다음에 영구 보존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걸 자꾸 출제합니다. 뭐라고 출제하냐면 지번대장이라고 자꾸 출제합니다. 지번대장이 아니라 결번대장. 그리고 이건 지적공부일까요? 아닐까요? 지적공부 아니에요. 8개 안에 없죠. 지적공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구 보존 장부라는 거. 요 두 가지를 자꾸 출제합니다. 결번대장에 등록한 후 영구 보존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이게 원칙적인 집원부여 방법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은 원칙적으로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본번을 선택합니다. 이 본번 중에서 제거되는 지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 제외, 두 번째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번을 차례대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이게 6필지가 아니라 12필지이더라는 겁니다. 12필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있나요?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존재하죠. 9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는, 부여해야 할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한가요? 12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9개를 가지고 여기다가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3개는 빈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즉,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는 이 원칙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번이 없는 토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다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블록을 정합니다. 1블록, 2블록, 3블록. 블록을 정해서 블록별로 본번을 부여합니다. 100번, 102번, 103번, 104번. 그리고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102에 1번, 102에 2번, 102에 3번, 103에 1번, 103에 2번, 103에 3번, 104에 1번, 104에 2번, 104에 3번. 블록을 정해서 블록별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지번은 다 결번 처리를 하게 됩니다. 되셨을까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은 몇 번이죠? 113번. 113번 최종 본번을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결번 처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은 원칙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중에서 본번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두 개가 제외가 되는데요. 첫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합니다. 겹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토지가 빈칸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해야 됩니다. 이를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축적 변경 시행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 이 지역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 시행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지적 확정 측량 시행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운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지역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도축, 지행, 확정 이렇게 암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지번에 부여 규정이 있는데 신규 등록 등록자는 분할, 그 다음에 합병 다 보셨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가장 어려운 것이 거기 몇 번인가요? 미음방. 지적 확정 측령 CC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이 있죠. 어느 지역에서 사용한다고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주거변경 시행지역, 지번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 사용하는데 원칙은 종전의 지번 중 뭘 선택한다고요? 번번. 여기서 제외되는 지번이 두 가지가 있죠. 거기 두 번째를 보시면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한다고 했죠. 왜? 겹치니까. 첫 번째를 보시면 지적 확정 측령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령을 실시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한다고 했죠. 왜요?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 두 가지를 사용하죠.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그 다음에 축적변경 시행지역, 지번변경지역, 행정구역 개편지역, 도축, 지행, 확정 이렇게 외운 적이 있습니다. 거기 도시개발 사업이 없는데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이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축, 지행, 확정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시옷도 출제가 자주 되죠.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부여 방법. 주는 완료 준자고요. 공은 공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기 전이죠.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기 전이니까 토지를 보고서 지번을 부여할 수는 없고요. 계획도 갖고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계획도. 그렇죠. 그래서 둘째 줄 보시면 사업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번 변경이 나와 있는데 이 지번 변경은 기존의 지번을 바꾸는 건데요. 지번을 처음에 부여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즉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요. 지번을 처음으로 부여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승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기존의 지번을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토지의 지번이 777이에요. 정말 기분이 뿌듯하죠. 언젠가는 나도 재산이 100억대에 도달할 거다. 지번이 777이니까. 그런데 지번을 지적소관청이 444로 바꿨다는 겁니다. 정말 짜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반드시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지번 변경에서 기억을 보시면 일부, 전부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지번 변경은 전부를 바꿀 수도 있고 일부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습니까?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지목이 나와 있는데 지목은 여기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있습니까? 있죠? 거기 보시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용어에 제가 두꺼운 글씨 처리했고 밑줄까지 쳤죠? 네. 혹시 두꺼운 글씨로만 처리하면 이거 중요하지 못한 걸 확 눈에 안 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밑줄까지 쳤어요. 그거 위주로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그 밑줄 친 거 위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역 공부는 총 4개죠. 뭐가 있습니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도. 4개의 지적 공부에만 지목이 등록이 됩니다. 4개의 지적 공부에만. 이때 지적 공부 중에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은 지적 공부 중에서도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 공부입니다. 따라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이 될 때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적도, 임야도는 한 장의 지적도, 임야도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토지마다 정식 명칭을 등록하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작아요. 따라서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부호로 등록을 합니다.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원칙은 두 문자를 따서 부호를 만듭니다. 두 문자는 머리 두 자를 따서 부호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 두 자를 따서 부호를 만들다 보니까 28개 중에서 겹친다든지 또는 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28개를 다 두 문자를 따서 만들어 보니까 겹치는 거 또는 유사한 게 있기 때문에 그 겹친다든지 유사한 것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듭니다. 차문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차문자를 따서 부호를 만든 거는 4가지인데요. 4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차, 장, 전, 원. 이거 20년 전에 제가 만든 건데 요즘은 다른 선생님들이 술도 안 사고 갖다 써요. 짜증나게. 그쵸? 차는 뭐죠? 주차장. 장은 공장, 용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하천, 그 다음에 유원지, 차장천안.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경계.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는 지표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 위에 그려진 경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면 위에 그려진 경계니까 도면 위에 그려진 경계는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예요. 최단거리니까 당연히 직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경계직선주의라고 얘기하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경계직선주의, 그 다음에 경계국정주의. 경계국정주의는 뭐죠? 경계는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니까 국가가 경계를 정해야 됩니다. 이를 경계국정주의라고 부르고요. 경계직선주의, 경계는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이를 경계직선주의. 경계는 직선, 선이기 때문에 쪼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를 경계불가분의 원칙.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 위에 경계가 등록되어 있을 때는 대축척에 등록된 경계가 더 정밀하겠죠. 따라서 대축척에 등록된 경계에 따라야 된다는 원칙. 이게 뭐죠? 축척 종대 원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 경계의 결정이 나오는데 이건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된다고요? 구조물의 중앙. 그렇죠.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 경계가 돼야 된다고 했죠. 무너지지 않는 부분은 어디죠? 하단부. 그렇죠. 그 다음에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파인 부분,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까지 관리한다고 했죠? 상단부까지. 따라서 상단부가 경계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일증,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할 때는 어디를 경계로 삼다고 했죠? 바깥쪽 어깨.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참고가 있는데 이건 참고가 아니라 중요한데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상 경계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나셔요, 안 나셔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100번지 토지, 여기는 101번지 토지. 그리고 구조물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된다고 했죠? 중앙.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경계가 여기는 갑소유 토지고 여기는 을소유 토지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이
갑 소유의 구조물 이더라는 겁니다. 갑 소유. 그러면 이 갑 소유라는 얘기는 이 구조물을 담장을 갑이 설치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갑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분이 갑 소유 토지니까 갑이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경계가 어디로 기준으로 결정돼야 될까요? 여기. 맞아요. 만약에 이 구조물이 을 소유라고 한다면 이건 을이 설치했다는 뜻입니다. 을이 설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가 을 소유 토지니까 을이 설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때는 경계가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이 돼야 될까요? 여기. 이거를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원칙은 이 구조물은 우리 민법에 의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죠? 민법에 의하면 상린관계에서 민법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갑 절반, 을 절반. 인접토지 소유자가 경계를 담장을 절반씩 소유하는 겁니다. 민법에 의하면 절반씩 소유하기 때문에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절반씩 소유하니까. 그러니까 갑도 구조물 소유권이 있고 을도 구조물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절반씩 소유하니까. 그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된다고요? 중앙. 그런데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갑 단독 소유라고 한다면 을은 소유권이 없죠. 만약에 을 단독 소유라고 한다면 갑은 소유권이 없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주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래서 이건 참고가 아니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작성이 나오는데 거기 1번은 기억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구입니다. 토지 지상경계는 지표상의 경계를 얘기하죠. 토지의 지상경계는 또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한다. 즉 담장으로 경계를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2는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 관리할까요? 지적소관청이. 언제 작성 관리할까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그리고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입니다. 의무 규정. 뭐라고 자꾸 출제하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인데 먼저 이름표 역할을 하는 소재 지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소재 지번.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걸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소재 지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니까 경계점과 관련된 정보가 등록되어 있겠죠. 경계점과 관련된 정보 중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는 뭘까요? 좌표값. 좌표값이 있다면 당연히 경계점 좌표값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두 문자를 따서 외웠죠. 두 문자 어떻게 땄을까요? 기억 안 나셔요? 위설, 지목, 사파, 종이 이렇게 외웠죠. 위치 설명도,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사진 파일, 종류 및 위치 이렇게 외웠습니다.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위설, 지목, 사파, 종이.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소재와 지번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그리고 경계점과 관련된 제일 정밀한 정보는 좌표값입니다. 좌표값이 있다면 당연히 좌표값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설, 지목, 사파, 종이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원칙은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 없다고 했죠. 다만 예외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확.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잘못했네. 공공사업, 공.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도. 마지막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선 선.
그래서 두 문자를 떴었죠. 확공도선 이렇게 외웠죠. 확공도선, 도원의 확정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 계획서. 확공도선 이렇게 외운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 8개가 있었죠.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기억나십니까?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공간정보법은 철제, 전구, 유수, 학도 요 지목이 반드시 뒤따라 나옵니다.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철제, 전구, 유수, 학도 8개 있지만 철은 뭘까요? 철도용지, 제는 제방, 선은 하천, 구는 국어, 유는 유지, 수는 수용지, 학은 학교용지, 도는 도로. 지목의 부호입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읽어보시고요. 5번 면적 나와 있는데 면적의 정의에서 첫 번째 면적은 도면상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경사면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수평면적. 수평면적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통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경계점 좌표를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해내는 방법이 있었죠. 이를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두 번째, 좌표과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내는 방법.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전자면적 측정기는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면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됩니다. 도면을 작성하는 측량이 뭐냐면 평판 측량이에요. 평판 측량. 그래서 이 전자면적 측정기는 평판 측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좌표 면적 계산법은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 돌려갖고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좌표 면적 계산법은 좌표값이 있어야지만 면적을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요. 이 좌표값을 구하는 측량을 경위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경위 측량.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평판 측량, 도면에서 면적 측정, 그 다음에요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 연결이 되고요. 경위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법, 그 다음에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 측정의 대상이 나와 있는데 면적 측정의 대상 먼저 기억을 보시면 이 면적 측정은 경계를 새로 그린다든지 또는 면적이 새로 달라지게 되면 면적을 측정해야 되겠죠. 경계가 새롭게 그려져서 면적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면적을 새로 측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 측정의 대상은 네 가지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이걸 무대포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경계를 도면 위에 새로 그린다든지 또는 면적이 달라진다든지 하면 면적을 측정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1번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되었다는 겁니다.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돼서 지적공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맞아요. 대장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도면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도면을 다시 작성한다면 면적을 다시 구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대장에 면적을 등록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의 복구는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신규 등록.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이를 신규 등록이라고 하죠. 그러면 도면에 등록할 때 정확하게 등록해야 되겠죠. 따라서 측량이 필요하고 도면에 등록이 됐다면 등록된 도면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면적 측정도 필요합니다. 면적을 측정해서 대장에 등록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등록 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걸 등록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지적도는 축척이 보통 6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서축척이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경계가 더욱더 정밀해지겠죠. 경계가 더욱더 정밀해지니까 면적도 보다 정밀한 면적이 구해져야 되겠죠. 따라서 면적을 새롭게 측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쪼개서 등록하는 게 분할이죠. 그러면 토지를 쪼갰으니까 면적을 다시 측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축자 변경. 지적도에서 서축척의 지적도를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꿉니다. 서축척의 지적도와 대축척의 지적도의 경계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더 정밀합니까? 대축척. 보다 정밀한 경계로 바뀌었으니까 면적도 달라지겠죠. 면적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나 면적을 정정한다면 고친다는 뜻이죠. 정확하게 정정을 해야 되니까 측량과 측정을 통해서 구해내야 될 겁니다. 면적 측정 필요하게 될 겁니다. 도시개발사.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고 있네요. 따라서 경계가 달라지니까 면적도 달라지겠죠. 면적을 새롭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은 원칙적으로 면적을 새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측정하냐면 기존의 도면에 면적이 잘못 등록되어 있다면 이거 면적을 측정해서 고친 다음에 보고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 측정이 수반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면적을 측정해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면적의 결정 나와 있는데 이 면적의 결정은 5452을 쓴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5452. 이따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